자, 이제 168쪽에 보면 제2절 건축물의 건축. 그러면 거기에 건축은 어떤 행위를 의미해? 건축하면 지금부터는 신축 그래야 돼. 여기서부터는 신축으로 해석을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배울 때는 5가지 용어로 배우는데 그냥 앞으로는 건축하면 뭐다? 신축이다 이렇게 알아듣고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큰 번호 1번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 변경 3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건축할 때는 허가 신고, 용도 변경도 뭐예요? 허가 신고잖아. 그래서 이 파트가 시험에서 무조건 하나에서 3문제까지가 출제되는 파트야. 그 절 자체가 그 절 중에서 내목표 1번, 그 내목표 1번에 해당하는 3가지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꼭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1번 허가의 의. 허가는 여러분들이 건축물에, 용어는 건축허가인데도 건축물에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대수선 포함되어 있잖아. 아까 이제 용어 3가지를 배우는데 건축과 대수선 용도 변경을 배웠는데 지문상에는 건축물 건축이라고만 나와도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다? 대수선까지를 말하는 거야. 용도 변경만 따로 나오는 거고. 왜 용도 변경 따로 나온지 이해됐나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서류상의 행위다. 그래서 배웠잖아. 그래서 건축과 대수선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줄 금지를 하는 거지. 그 금지를 요건이 충족되면 뭐 해주고? 해제. 해제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개념이죠. 앞에서 배운 거지. 개발의 의미 허가할 때 허가 나오면 그렇게나 했잖아. 그 다음에 허가의 성질은 학문상 허가다 써놨네. 학문상. 그럼 학문상 허가니까 그 뒤에다 요거까지만 써볼게요. 지금 학문상 허가. 그러면 무허가로 건축했다. 이렇게 할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허가였다. 그럼 무허가는 법률 행위는 유효냐 무효냐, 처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나오겠지. 법률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응? 자, 민법. 강행규정 기억나 안 나? 기억나? 거기에 단속과 효력 규정이 있다. 기억나? 이거. 공법상에서 나오는 단속 규정이잖아. 단속 규정이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행위는 뭐다? 유효하다. 대신에 처벌이 있다는 얘기지. 처벌이 주로 뭐야? 징역 또는 벌금 이런 걸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법상의 허가 자체는 무허가가 되면 그 자체로는 뭐다? 유효한데 대신에 처벌을 받는 거지. 그건 민법 배우면 그대로야. 이런 게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 민법에. 이해됐나요? 그럼 무허가 토지거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민법에서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 따지고 처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공부가 좀 되면 만들어 놨어 이것도. 근데 여러분 실력이 되냐 안 되냐 문제지. 77쪽 한번 펴봐요. 거기 박스에 행정행위 있나요? 77페이지. 그리고 그 밑에 뭐 허가인가 특례해놓고 위반 문제 써놨나요? 그 위반에 보니까 허가를 위반하면 유효고 처벌 있는 거 써놨잖아. 그런 거야.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아직 실력이 그거까지 안 되니까 그걸 안 하고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과정이 끝나고 문제풀이 할 때 공부를 좀 잘 되면 요것도 민법이랑 섞여서 같이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좀 돼야 돼. 실력 안 되면 이거 하면 분량만 늘어나. 오히려 아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안 해준 거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해. 일단 자, 건축 쪽에서 허가, 그러면 허가 없이 행위했어. 건물 지었어. 그 행위 자체는 뭐야? 유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를 받아? 징역 살든가 벌금 내든가 대신 태워야 될 거 아니야. 요게 바로 허가, 학문상 허가야. 그 안에 있는 내용 읽지 마시고 그건 아까 앞에 걸 해결하면 요게 해결돼. 그러니까 지금 요건 하지 마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건축허가의 성질이 아닌 것은 하고 5개 지문 내놓고 틀린 걸 찾아라 이런 적도 있어. 근데 그게 공부가 잘 되는 시기에 여기 나온 거지. 근데 요즘 시험에는 없어 이게. 그래서 일단 개념만 알고 적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 건축 관련 입지의 규모의 사전 결정이야. 용어 필요 없어. 사전 결정만 기억하면 돼. 그럼 사전 결정 참고로 법 몇 조? 법 몇 조? 10조. 자, 오른쪽에 건축어가 법 몇 조? 오른쪽에 건축어 법 제 11조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건축법은 요 11조가 기준이 돼. 그러면 11조가 허가인데 10조가 사전 결정이잖아. 그럼 사전이 뭐야? 10조가 기준이니까 허가 전에 결정을 하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법 11조를 알아놓으면 요 용어가 훨씬 쉬워져. 건축법 자체의 건축은 11조가 기준이야. 그럼 모든 건축을 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10조에가 사전 결정 이렇게 나와. 사전 그럼 뭐 하기 전? 허가하기 전에 결정사항 그 말이야. 그러면 사전 승인 그 뭐야? 허가하기 전에 승인 받는 거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건축법 몇 조가 기준? 11조가 기준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 용어를 알면 금방 여러분들 이해가 돼. 그럼 이제 허가하기 전에 사전 결정 문제가 왜 필요하느냐 상식으로 해볼게요. 그림으로 봐봐요. 천, 답, 임야 이런 땅들은 값은 싸고 면적은 아주 넓죠. 그럼 이런 거에다가 자 요게 만약 면적으로 한 3만 제곱미터 있어. 그럼 이런 곳에다 건물 지어 못 지어? 못 짓지. 못 짓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요만큼을 예를 들어서 지목을 대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 봐. 그럼 이렇게 형질 변경하는 거지. 형질 변경 끝나야 뭐 할 수 있어? 건축물 건축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건축하려면 뭐 받아서 허가 받아 이렇게 돼야 할까 순서가. 그런데 요걸 내 땅이 아닌 요걸 샀어. 한 5,000제곱미터를 사서 형질 변경해서 건축물 건축하려고 허가 받으려고 했더니 허가가 안 나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꽝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사지 말고 사고 싶거든. 뭐부터 물어봐라. 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물어봐라. 그게 무슨 제도? 그게 사전 결정 제도야. 그럼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지. 특히나 뭐 지목이 되인 거는 당연히 요건만 갖추면 허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전답이면 저런 데다가 집 짓고 싶다. 그렇다고 무조건 허가 나오는 거 아니란 이야기야. 그럼 그렇게 하고 싶거든. 내 거이면 상관이 없는데 살려고 할 때는 미리 물어보고 사란 이야기야. 내가 몇 번지 땅에다가 건물 지으려는데 혹시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란 이야기야. 그걸 무슨 제도? 사전 결정 제도다 이렇게 말해. 이거 배워놓고도 또 엉뚱한 사람 있어. 배워놓고도 땅 샀는데 허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럼 배운 거 지금 위반한 거야? 공부한 거 지금 엉뚱하게 한 거야. 무조건 허가가 완벽하게 나올 땅이면 사전결정 신청할 필요 있어 없어? 없고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해. 그럴 때는 뭐 사전결정 해보고 그러란 이야기야. 제도 뜻이야 이게.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번호대로 사전결정. 그럼 요거는 이제 내가 표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갈 때는 표가 아니라 그 법조문을 그대로 이해하고 시험 가셔야 돼. 근데 처음부터 조문 갖고 이해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째, 건축, 거기 굵은 글씨 확인해. 무슨 대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요거지. 무슨 대상? 허가 대상이야 돼. 신고 대상은 사전 결정이 안 돼. 허가 대상이야. 그럼 허가 대상 건축물을 뭐 하고자 하는 사람? 건축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하는 자만 쓸게. 하는 자들은 허가권자한테 뭐 하기 전에? 허가 신청하기 전에. 요게 그래서 사전이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의무적은 아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이것도 하여야 한다 해서 틀린 거 아니야 여러분 시험에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그 지문 자체에서 공부를 해야 돼. 사전 결정은 나는 지목이 되이고 허가가 확실히 나와. 사전 결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럴 때 한번 물어보는 제도니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그러면 사전결정 신청할 때 어떤 심의 등에 대해서도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이 허가권자한테 허가 나와요 안 나오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허가권자는 여기다가 이제 알려줘야 되겠지. 뭐를 알려주냐면 사전 결정한 사항을 요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해 주면 돼. 우리 통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서 알린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 법조문은 통지라고 쓰는 조문도 있고 어디는 또 알린다고 쓰는 조문도 병용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통지 나오면 항상 알린다. 알린다 나오면 반대로 통지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그래 허가가 나올 땅이야 하고 결정해서 통지를 해줬어. 그럼 통지가 되면 이쪽에서는 반대로 이 허가권자한테 통지 받은 날로 항상 날짜 계산할 때 기준이 무슨 날이야? 받은 날 기준한다. 이 말 기억나요? 도달주의. 응? 받은 날로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여기는 하여야 하고 여기는 뭐야? 할 수 있는 거. 요걸 시험에 낸 거야. 계속 내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허가 받은 적은 없잖아. 사전 결정만 된 거니까 나는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뭘 신청해야 돼? 허가 신청. 근데 여기를 계속 바꿔 시험에서 허가 신청을 착수해야 된다. 공사 착수해야 허가 받은 적도 없는데 착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항상 통지 받으면 뭐 해야 돼? 허가 신청해야 돼. 허가 신청. 근데 이 2년에 대해서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통지 받으면 반드시 몇 년 안에는 2년 안에는 허가 신청해서 그럼 허가 신청하면 뭐 해주니까 허가해 줄 테니까 꼭 하라 그 말이야. 근데 어렵게 사전 결정했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한다? 효력 상실한다. 근데 이제 효력 상실인데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가 있어. 다음 날에 이 말 나오겠지? 안 하면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틀려. 국토계획법의 효력 상실은 전부 무슨 날로 돼 있어? 다음 날로 돼 있잖아. 근데 이건 건축법이야 지금. 관리계획 상관없잖아. 우리 관리계획에서는 무조건 무슨 날에? 다음 날이지. 이건 관리계획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이야 이게. 앞으로 다음 날에 효력상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요걸 이제 구분해 줘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과정은 이해됐을 거야. 그럼 이때 이제 사전 결정해서 요 통지가 되면 통지만 해도 어떤 효과가 나와. 그 효과를 다른 말로는 의제사항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든지 의제 그 말은 안 해도 한 것처럼 해주는 거잖아. 간주되는 거니까. 그 효과가 돼. 그래서 통지만 해도 4가지의 효과가 발생해. 4가지. 개발행위 모두 받은 것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봐. 아까 요거야. 아까 전답을 지목을 대로 바꾸려면 무슨 변경? 토지 형질 변경해야 되겠지. 이 토지 형질 변경이 무슨 행위야? 개발 행위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따로 받지 않고 뭐만 받아도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미 뭐를 허가 받은 것으로 해준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전용 뜻이 뭐야? 전용.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자, 이게지 전답 임야니까 임야라고 생각하면 산지잖아. 그럼 산은 내가 사용하려면 전용 허가 받아야 되겠지? 근데 전용해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다 받은 것으로 해준 거지. 엄청난 효과요. 저거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이런 거 다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다 된 것으로 보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제 산지가 아니라 농지였어. 그럼 농지도 어떻게 할까?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또는 뭐까지도 협의까지 된 것으로 봐. 마지막 하천 점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4가지 효과를 주는 거지. 그럼 왜 하천이 나와?
전답 같으면 항상 뭐하고 하천 관련돼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천 점용하게 된다면 별도로 허가 받아야 되겠지? 근데 따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전결정 해볼 만하는 거지. 사전결정 하나만 떨어지면 여러분 4개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다 받은 것으로 해준다. 그럼 저것도 시험에 4개지 따로. 그 다음 그러면 이런 효과를 허가권자가 여기를 이 권한이 허가권자한테 있어 없어? 건축 허가권자한테는 이 권한이 없는 거야. 근데 권한이 없는데도 결정해서 저렇게 주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사전 결정하려면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자, 협의 나왔어. 누구하고 하면 돼? 배웠잖아. 누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이 사전 결정하고 싶거든 뭐 하라? 요 사람과 협의해서 하라 그 말이잖아. 그러면 자 저기 개발행위 허가권자 누구? 특광시장군수 하냐? 그러면 허가권자가 특광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지. 농지는 누가 하고? 농림부 장관. 산이면 산림청장하고 협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사전결정에 시험 문제 나오면 사전결정에 저런 효과를 주면 효과 주기 위해서는 미리서 뭐하라? 관계행정과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기억해봐요. 우리 보통 협의할 때 국토개권 날짜 며칠 안에 의견 제시? 국토개권 30일. 여기는 건축법은 전부 15일로 돼 있어. 15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그러면 이제 건축법도 출제한 이유가 옛날에는 협의가 날짜가 다 달랐어. 60일짜리도 있고 45일, 30일 이렇게 많았어. 근데 전부 통일시켰어.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건축법에서 협의 나오면 날짜 무조건 며칠? 15일 전부 통일됐어. 그러니까 통일되니까 출제해. 옛날처럼 날짜가 다를 때는 그런 시험 문제 내면 욕먹어. 나쁜 놈이라고. 왜 날짜 장난친다고? 근데 날짜가 동일해졌으니까 내도 상관없어. 그래서 크게 협의는 국토개혁법 며칠? 30일. 자, 건축법에서 협의 나온 며칠? 15일. 이렇게 큰 법으로 공부하시면 돼. 요게 사전결정의 기본 틀이에요. 그럼 요 내용을 여러분 책에 있는 거냐 확인 한번 해. 자, 책에 1번 사전결정 대상 및 신청. 첫 줄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마지막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2번 동그라미 2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그 줄 끝에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의 검토도 뭐 할 수 있다? 동시 신청할 수도 있다. 2번 요것만 이제 설명 안 했어.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이라는 법이 나왔어. 환경에 관한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그럼 누구하고 협의할까? 환경하고 협의하겠지? 근데 그걸 시험에다 국토부 장관 협의로 출제를 한 거야. 그러니까 협의는 항상 누구하고 해야 돼? 관계행정이지. 관계가 뭐요? 환경에 관계된 게 환경이지 국토부 장관 아니잖아. 그럼 거기가 국방에 관계된 경우로 나왔으면 누구야? 국방부 장관이 되겠지. 항상 공법은 협의라는 지문이 나오면 관계야. 그럼 관계된 사람 이름만 찾아 쓰면 아니야. 환경 나왔는데 국토부 장관 그러면 틀린 거 아니야. 요걸 또 시험에 냈던 거. 이미 시험에서. 그러니까 공법에서 앞으로 협의 그러면 누구? 관계, 행정 하고 관계된 용어가 써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그럼 그 용어 되는 사람 이름을 찾으시면 되는 거지. 3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과 교통영향분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후에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뭐한다? 통지해주면 돼. 그럼 4번 신청자는 그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뭘 신청해야 돼? 건축 허가를 신청해 줘야 돼. 다시 그 기간 안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해. 이때 다음 날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시험에 앞으로 낼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곳은 전부 다 효력 상실은 관리계획이었잖아. 관리계획은 무조건 효력 상실이 언제였어? 다음 날이었잖아. 근데 그 관리계획이 아니잖아. 아니니까 그날로 바로 효력 상실한 걸로 돼 있잖아.
그런 것도 좀 알아놓고 공부하시지. 그 다음에 5번 사전결정 통지의 의제. 그러니까 통지만 해도 의제 효과가 생겼어. 그래서 통지 받으면 다음에 허가 신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서 4가지 나와 있고, 작년에 냈어요. 이거 작년에. 근데 그 하나 주의할 것, 그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는 다만 보전산지의 경우는 도시지역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놨네. 그러니까 도시지역 한해서만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런 말이겠지. 그 다음 오른쪽에 2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시에는 미리 관계행정과 뭐하라? 협의. 요걸 말하지. 허가권자가 사전결정하려면 요거하고 협의하라. 그럼 협의했으면 날짜 며칠? 15일 안에 의견 제출. 그 3번 15일 안에 의견 제출 안 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반드시 15일 지나가면 그냥 협의된 것으로 본다 그랬지. 요게 사전결정이야. 사전결정도 거의 해년마다 나오는 시험 문제야. 자, 그 다음에가 건축 허가가 나왔어. 이제 건축 허가. 여러분 이제 필기할 거 없어. 내가 이제 여러분 책으로 하면 필기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필기 안 하게끔 알아서 해놨어. 자, 건축 허가 그럼 법 몇 조? 11조. 시행령은 필요 없어. 법조만 알면 되니까. 그럼 허가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허가권자가 나와. 허가권자. 그럼 허가권자에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나와. 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 먼저 기억하세요. 책에는 앞에 2명 써놨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니까 세종시, 제주도야. 그럼 그건 시험에서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그건 세종시에 한해서고 제주도에 하나지만 전국의 시군구는 230 몇 개가 넘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일단 있다. 그런 건 있다고만 기억하고 머리 아프니까 3명만 기억하는 거지. 그러면 시에서는 누가 허가권자야?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그럼 구청장은 어디야? 창원시? 창원시 구청장? 공법상의 구청장은 어딘데? 특광시를 말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특광시군을 여기서부터는 시장, 군수, 특광 대신에 누구? 구청장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국토계획법만 특광시군이야. 그럼 이제 하위법들은 특광 대신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 순서가.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이야. 또 창원시 사람들은 요 구청장, 우리 구청장 그러면 안 돼. 공법상의 구청장은 어디? 특별시, 광역시야. 그런데 실무에 가면 또 틀리지. 창원시장에 허가해줘, 구청에 가면 허가해줘. 구청에서 허가해 주잖아. 근데 창원시장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해서 아니 우리 구청장에서 허가 받았는데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야. 우기지 마. 에? 그거는 창원시장한테 여러분이 가면 힘드니까 어디에서 구에서 대신 발급해 허가해 주는 것 뿐이지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걸 묶어서 우리 누구라고 불러? 시장 등이다 이렇게 써놨지. 요 사람이 허가권을 갖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허가 대상 행위는 뭐하고 뭐예요? 건축과 대수선이야. 그 지문 있나요? 책에?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무슨 행위에 대해서 건축과 대수선 행위를 할 사람에 대해서 허가해 주는 거지. 그런데 예외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보니까 무슨 건축물로 써놨어? 대형 건축물 써놨어요. 책에 확인했어요. 대형 건축물이야. 그 대형 건축물을 뭐 할 때? 건축 대수선 할 때야? 대수선 없고 뭐 건축이야. 이것도 시험 문제 아니야. 특광은 대수선에 대한 허가권은 없어. 건축에 대한 허가권이야. 그러면 여러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 곳에서 대수선 하려고 그래. 그러면 특광이야, 구청장이야? 구청장이야. 대수선 들어가면 다 구청장이라니까. 그런데 건축이 들어가면 특광도 될 수도 있고 구청장도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단어로 공부해야 돼. 하나 더. 다시 특광시는 원래 허가권자는 누구? 구청장이야. 구청장은 건축이나 대수설에 대한 건축이고 특광시장은 대형 건축물 뭐에 대해서만 건축에 대해서만 허가권자다. 그 부분이야. 그게 먼저 구분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형이란 책에 써진 대로 자, 책에 동그라미 1번 층수가 얼마? 21층 이상. 2번 연면적 합계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광시장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신고상 문제 구청장 허가권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0층이나 10만 미만은 누구한테 허가 받아? 구청장이 되겠지. 그럼 이제 구청장 허가권이 정확하게 나왔어. 특별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특별광역시장. 그거 미만일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는다. 이해되셨죠? 그걸 반드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아마 기본 책자에들은 이런 게 없어. 3번이. 그래서 시험장 가면 요걸 내면 거의 못 찾고 나와. 배워놓고도. 3번은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뭐를 했어? 증축했어. 차이점 나왔어. 여기는 뭐고? 신축했고. 건축 읽으면 머릿속으로 신축이 나와야 돼. 신축했고 여기는 뭐? 증축했어. 원래는 신축해야만 허가사항인데 증축을 한 거야. 그 증축을 해서 1, 2에 해당이 됐어. 증축 때문에 1, 2가 된 거야. 증축 때문에 층수가 얼마? 21층. 증축 때문에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이상 됐단 이야기야. 그럴 때 이 증축도 누구한테? 특광한테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 해석을 잘 해야 돼. 자, 봐요. 기존에 건축물이 연면적 합계가 8만이야. 8만. 그럼 요거에 10분의 3이면 얼마야? 10분의 3. 3, 8은 24. 응? 9구다 넣으면 되잖아. 3, 8은 24. 그럼 24니까 얼마야? 2만 4천이겠지. 요 이상을 증축하려고 그래. 그럼 원래 요 숫자는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 그렇지, 구청장. 구청장 허가사항이잖아. 10만 미만. 그런데 증축을 해서 합계가 지금 합해진 게 얼마야? 10만 4천이 됐네. 그러면 얼마를 넘어서 10만 넘어갔지? 그러면 이것도 구청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특광한테 허가받아라. 요 내용이야. 이해가 되나요? 다시. 자, 특광시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그건 누구한테? 특광. 그러면 20층까지 20층 10만 미만 99,999 이런 거. 그런 거 누구한테? 구청장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2만 4천이면 99,999 밑에잖아.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구청장인데 요 놈을 증축하다 보니까 증축이 요놈하고 합해지는 거지. 합해져서 얼마가 넘었어? 10만이 넘는다면 요 작은 것도 누구한테? 특광한테 허가받아 하라. 그 내용이야.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 층수로 해봐. 기존의 건물의 층수가 17층이다. 17층이야. 그럼 요거에 10분의 3이면 얼마? 3일은 3, 37은 21. 얼마야? 안 되네. 3일은 3, 엄마 되지. 37은 21. 그럼 얼마야? 5.1층이 되겠지? 5.1층 없어서 6층으로 해야 되겠지? 자, 6층을 증축한다. 원래 6층 증축이면 누구한테 허가받아? 구청장 허가사항이지. 근데 합하니까 얼마 되더라? 23층이 되라. 21층 넘어갔잖아. 그러면 요 허가도 누구한테? 특광한테 받아라. 됐죠? 요거야. 근데 우리 시험에 요게 나오는데 우리 기본서나 이런 거는 요게 일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실컷 하고 가서 21층 10만 이거 내일 시험 문제가 어디 있어? 안 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틀린 사람 없잖아. 이거 안 돼. 이건 기본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괄호 묶어진 거 잘 봐요. 묶어진 거.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라고 써 있어. 그럼 이 제외가 무슨 뜻이야? 제외는 구청장 허가 받으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누구였는데 특광 허가인데 제외니까 누구로? 구청장 허가 받으라 그 말이야. 모이면 조개 맞았는 것 건물이 공장이나 창고였다면 그런 것들은 빨리 그 지역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절차 특광한테 올릴 필요 없이 바로 허가해 주겠다 그러듯이. 특히 창원시도 만약에 창원시나 부산, 그럼 부산 같은 데는 창고나 공장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지어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특광한테 허가권 올리면 어떻게 돼? 검토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내려보내서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하라는 얘기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25층짜리 특광시에서 25층짜리 건물 신축하려고 한다. 누구한테 허가 받아? 특광한테 받아라. 25층짜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청장 허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인데 그 건물의 이름이 뭐로 나와? 공장이나 창고야. 요건 시험에 거의 낸 적이 없어. 심의 거친 건축물은 아직은 공부 안 해도 돼. 요거는 무조건 공장, 창고는 제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다시 하면 그러면 심의 거친 건축물도 층수가 저렇게 넘어가도 누구한테? 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다시 무슨 건축물? 초고층은 제외했지. 그럼 아까 여러분 초고층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얼마야? 50층 이상이잖아. 그러면 제외니까 다시 누구한테? 특광한테. 그러니까 심의 거친 건물이 무슨 건축물이면 초고층이라면 그럼 시험에 초고층 안 나와. 50층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럴 때는 초고층이니까 다시 누구로? 특광으로 이렇게 돼. 근데 여기까지는 안 되면 몰라도 돼. 아직 여기까지 시험에 내지는 않았어. 근데 배우기는 제대로 한번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 제대로 배우는데 여러분 시험은 나와도 뭐까지만? 공장, 창고까지만 나와.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그 말은 그때는 구청장 이런 것만. 그게 허가권자에서 구분할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2번에 보면 도지사 사전 승인이 나와. 도지사 사전 승인. 그럼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봐. 사전이니까 언제? 미리 말고 우리 배운 대로 허가 전. 이 법은 11조라니까 11조. 그럼 사전 그럼 뭐 하기 전? 허가하기 전이란 뜻인가? 사전 결정도 허가하기 전, 사전 승인도 허가하기 전 그 말이요. 오케이? 이 말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 모든 건축법은 뭐다? 11조를 기준하는 거야. 허가를 기준하는 거야. 그럼 사전 결정 허가하기 전에, 사전 승인 허가하기 전에 승인 받아라 그런 이야기야. 그런데 도지사는 허가권자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다시 저 위에 양괄호 1번에 봐요. 이 허가권자 여기 써진 부분. 여기 봐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다 아니다. 이렇게 써놔 그러면 아예. 두 사람만 빼고는 다 허가권자예요. 네?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야. 국토부 장관도 허가권자가 아니고, 이 두 사람 빼고는 특광도 되고 시장구수 구청장도 되고 다 허가권 됐잖아. 그렇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으니까 무슨 권? 승인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런 이야기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 사람하고 경남도지사는 직급이 같은 거지. 시도지사니까. 그런데 시도지사인데 특광은 무슨 권이 있어? 허가권이 있어. 그럼 도지사 허가권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도지사로 가정해봐. 기분 좋아 나빠? 나쁘지. 직급은 똑같은데 권한이 없잖아. 우리 행정청이 끝발이 있는 이유가 뭐야? 허가권, 인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끝발이 있는 거지. 그게 없어봐. 아무 뜻도 없잖아. 봉사만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행정청이 끝발이 있어. 그 말은 뭐? 허가, 인가권이 있는 거야. 그러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나는 뭐야 이거? 땅덩어리 더 큰 거 갖고 있는데?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권으로? 그럼 너는 허가권은 없지만 무슨 권으로? 승인권. 그럼 승인은 일반인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일반이라고 상관없지. 행정청끼리. 행정청끼리 하란 얘기야. 그럼 도지사니까 누가 나와야 돼? 시장군수.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은 허가하려면 도지사한테 뭐부터 받고? 승인부터 받고 해줘라. 그러면 도지사도 좀 끝발이 있겠다. 그런 뜻이잖아. 그 뜻을 해석하면 돼. 왜 도지사가 승인권을 갖고 나왔느냐? 그러면 직급이 같은 특강한 무슨권이 있는데 허가권이 있는데 자기는 권한이 없으니까 무슨 권으로? 승인권으로 대신하겠다. 그럼 도지사 나오면 전부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시장, 군수만 해당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허가를 하더라도 도지사한테 좀 물어보고 허가하라. 그러면 도지사도 좀 끝발이 있지 않지? 그렇게 된 거란 이야기야. 원리 알고. 그러면 이제 옆에다 여기다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 제 허가권자가 양괄호 1번 번호잖아. 그럼 양괄호 2번이 도지사 사전 승인이지. 그럼 이것도 몇 조에 해당해? 11조에 해당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번호가 4번 번호가 법 11조니까 이 4번 안에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 양괄호 이런 것들은 전부 몇 조? 다 11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지사 사전 승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1조 안에가 있는 거야. 11조 안에가.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도지사 사전 승인이니까 어디 시는 제외돼? 그렇지. 특광시 제외. 이 말이 바로 나와야 돼. 도지사가 나오면 특광시 제외. 제외한 어디에서만? 시, 군에서만 쓰겠다 이 말이지. 그럼 다시 바꿔 쓸게. 도지사 사전 승인 그러면 시장 군수는 뭐 하기 전?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뭐가? 승인. 자, 요거 여기 써놔봐. 책에다. 요거 쓰고 요것도 써놔봐. 똑같이 써. 똑같이 옆에다. 사전 승인 옆에 사전 승인 나오면 어디가 아니다? 특광시가 아닌 시군이다. 그러니까 시군이니까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시장군수. 그러나 시장군수는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 뭐가 필요하다?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딱 이해되지. 그래서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에 가니까 1, 2, 3번이 똑같네. 응? 어디하고? 특광시 허가권하고 똑같지? 왜 같으냐? 그러면 도지사도 직급이 그쪽하고 같은 사람. 그러니까 같으니까 도지사 사전 승인도 특광시하고 똑같은 규모에 해당할 때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야? 1, 2, 3번 그거를 시험에 내면 한 번은 뭐가 되기도 하고 특광시장 허가권이 되기도 하고 도지사 승인권이 되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돼? 지역을 구분하겠지. 지역. 특광시로 나왔느냐 시군으로 나왔느냐겠지. 특광시로 나오면 특광시장 허가권, 시군으로 나오면 도지사 사전 승인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이 나와도 지역을 확인해야 돼. 지역. 특광시에서 나왔다 그러면 특광시장 허가권이고 특광시가 아닌 곳에도 이 지문이 나왔다 그럼 도지사 사전 승인권이고 이렇게 구분해 줘야 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분법을 해야 돼. 어차피 그럼 시험장 가면 여러분 쓰는 거 아니잖아. 써놓은 거 구분해서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구분법을 찾는 연습에.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 막 외우려고 자꾸 하면 어려워져. 그냥 지문 보고 읽을 수만 있으면 돼. 읽고 나서 그 해석만 하면 돼. 그럼 여기도 이제 도지사 사전에 단 또 나와 있잖아. 뭐가? 공장, 창고는 끝에가 제외잖아. 그럼 여기서 제외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뭐 없이, 승인 없이 한다 그 말이지. 똑같은 제외라도 의미가 다르지. 이쪽은 특광시장이니까 누구로? 구청장 허가로 바뀌지만 저는 승인권이니까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럼 창원시 할까? 창원시에서 25층짜리 건축하려고 그래. 허가권 누구한테 있어? 창원시야. 창원시라면 창원시장. 그런데 25층이니까 바로 허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고 하라 그 말이지. 자, 그런데 창원시에서 25층짜리 공장을 신축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바로 어떻게? 창원시장이 바로 허가하면 되지. 뭐 없이, 승인 없이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한다는 말이 뭐 없이, 승인 없이 그 말이야. 그럼 여기 다시 해봐.
시험은 안 나오지만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 심의 거친 건축물도 승인 없이 하면 되겠지. 근데 초고층은 제외 그랬네. 그럼 이 제외는 또 뭐야? 그렇지. 승인 받아야 된다 그 말이지. 아무리 공장 창고 이런 거라도 초고층이 되면 뭐 받아서 승인 받아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시험에서 해석해서 풀어내야 돼. 특광 쪽에서 제외는 구청장 허가로 바뀌는 거야. 근데 승인 쪽에서 제외는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안 낼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위에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써진 거니까 설명해 준 거고 공부할 때는 요 위에 거만 공부해요. 여기서 제외는 승인 받을 필요 없고 저쪽에 제외는 구청장 허가 요것만 시험에서 낼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두 개가 더 있네. 특권시장 허가권보다 두 개가 더 있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결국은 요 4, 5번이 여러분들 시험을 좌우를 해. 도지사 승인은. 지역이 특광시보다 도가 넓어 좁아? 넓지. 넓은 지역이니까 추가로 두 개가 더 있어야 돼. 자, 이제 4번 보니까 자연환경 수질이 나왔어. 이거를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자, 5번은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래서 뭐를 보호? 주변 환경을 보호하려고. 자, 결론은 다 보호야. 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4번은 뭐를 보호해?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하는 거고 5번은 주거나 교육 환경에 따른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똑같아. 이런 경우라도 누가 지정해야 돼? 요게 답이지. 도지사가 지정 공고해야 돼. 이게 승인권이 있다는 말이야. 내 관할에 있는 지역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양쪽에 똑같이 무슨 시설이 나오냐면 위락과 숙박시설이 나와. 여기까지 확인했나요? 그런데 똑같은 위락 숙박인데 4번에 해당할 때는 층수와 면적이 있어. 3층 이상 이거나 아니면 연면적 합계가 1천 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 확인했나요? 근데 5번은 그런 거 있어 없어? 없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네. 시설은 무조건 여기 나올 거란 이야기야. 근데 위락과 숙박시설 아까 배웠어. 뭔지? 아까 위락 뭔지 숙박 뭔지 미리 배웠어.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여기에는 왜 요 면적이 있느냐 그 말이야. 요쪽에서 보는 위락과 숙박과 요쪽에서 보는 위락 숙박은 좋은 시설이 되기도 하고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지. 요쪽에서 보는 요 위락과 숙박은 편의시설이야. 이쪽은 위의 시설이야. 똑같은 시설인데 뜻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자, 자연환경이 보호되는 곳이 어디야? 관광지야. 관광지. 수질이 보호되면 유원지야. 이 단어가 자연환경 보호했다 관광지요. 수질이니까 물이 있는 곳이잖아. 유원지야. 그럼 관광지나 유원지는 요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가서 놀고 먹고 술집도 있어야지. 거기서 잠도 자고 오잖아. 필요한 시설이야. 그러니까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3층 이상 되든가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이 될 때만 승인 받아라 그 말이겠지. 그런데 여기 봐. 주거나 교육 때문에 주변 환경이야. 주택가 주변이나 학교 주변에는 러브 호텔 있으면 좋아 안 좋아? 그래 그거잖아. 그러니까 위에니까 층수 면적 안 따지고 승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요거 이해를 잘해야 돼. 시험 문제는 어차피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 다시 자연환경 수질이 나오면 무슨 어디를 말해? 관광지, 유원지. 그럼 뭐 있어야 돼? 위락과 숙박시설 있어야 돼. 그러면 층수가 얼마 이상?
3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이 될 때만 승인 대상이 돼. 그럼 저거 미만 되면 승인 받지 않고 바로 허가한다 그 말이야. 그러나 저 모텔 같은 거, 모텔이 자 그것도 러브 모텔이라든가 막 그것도 술집 같은 거 단란주점 아가씨들이 치마 작게 입고 막 나와서 돌아다녀. 그럼 학생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유해시설이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층수 면적 안 따지고 승인 받아야 된다. 요런 말이야. 오케이? 요런 게 돼야 돼. 그 시험 문제를 외워갖고 문제 풀 수는 없어 이거를. 이해되면 시험장 가면 다 찰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과 이 많은 거를 외울 수가 없어. 그냥 용어 해석해서 이해되면 시험장 가면 다 기억나. 내가 뭐 여자분 이야기해서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런 머리를 빨리 그때 생각하라는 얘기야. 아 맞아 그거 이야기구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시장 군수는 뭐 하기 전에 허가하기 전에 뭐 받아서 승인 받아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요 5번은 층수 면적이 없지. 그러면서도 건축 허가도 뭐 할 수 있어? 거부권도 줘. 거부권도. 그럼 허가 거부권을 준다는 건 이런 이야기지. 좀 윗사람이 알게 돼서 윗사람이 승인은 나왔어. 그럼 시장 군수가 압력받아서 허가해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줘도 돼. 그러면 유일하게 허가 거부권은 여기 한 번밖에 없어. 원래 허가는 뭐만 갖추면 요건만 갖추면 꼭 해줘야 되게 돼 있잖아. 그런데 건축법의 시설 이름 무슨 시설? 위락 숙박이야. 근데 이걸 또 위험물 저장으로 출제한 경우 있었잖아. 위험물 저장 시설은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절대 못해. 무조건 어디에서 위락 숙박이 여기에 해당될 때, 요때 주거나 교육에 해당되면 뭐하라? 거부해. 자, 4번은 거부해 못해? 못해? 왜? 편의시설이니까 위에 시설만 거부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밑에 허가 거부권이 나와 있어. 그래서 1번만 있고 2번은 시험하고 상관없어. 거부할 수는 있는데 한 번만 읽어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신고사항 들어가. 신고사항. 근데 신고사항 들어갈 때는 요 허가사항을 정확히 알고 와야 돼. 알아야 신고사항을 할 수가 있어. 다음이 신고사항이죠. 책 잘 만들었어. 여러분 책 다른 책은 봐봐. 허가 끝나면 신고가 저 끝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개념이 안 잡히지. 이거 일일이 다 맞췄어. 여러분 공부하기 쉽게 순서를. 응? 허가에 관련된 거 신고에 순서 맞게 해놨으니까 요대로만 읽으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특히 건축법은 진도를 많이 못 나가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2주 잡아 2주. 다음 주는 끝나겠지. 근데 길게 하면 2주 반도 걸려.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여기까지가 용어니까 용어를 조금 해오면 다음 주는 조금 빨라 진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제대로 들어놓으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줘도 혼자 읽어도 돼. 근데 이렇게 처음에 정리를 못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무슨 용어 나오잖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지금 첫째 용어를 정확하게 해준 거니까 구분하시고. 특히 사전결정, 허가, 이 허가에서 특광, 그 다음에 도지사 승인, 요거 구분 반드시 해야 돼. 요거 구분되면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 하나는 맞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신고 들어간다고 할게요.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